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중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중국 증시는 사흘 내리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54%, 선전 성분지수는 0.55% 내렸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본토 주식 거래인 북향자금은 어제 13억 위안어치를 순매도하면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7월 들어선 32억 위안 순매도입니다. 북향자금은 4에서 5월 2달 연속 순매도에서 6월에는 순매수였고 7월에 다시 매도 우위입니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은 3일 연속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대장주 마우타이가 0.7% 빠졌고요. 배터리 1위 CATL도 1.1% 내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SMIC도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통제에 이어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한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게임주, 조선주, 통신장비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바이오, 의료기기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 메이탄, 징동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샤오펑이나 비아디 같은 전기차 주식들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로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있습니다. 구매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다는 응답이 많으면 50 이상, 반대면 50 이하로 나옵니다. 50보다 위면 경기 확장, 아래면 위축으로 봅니다. 지난주에 나온 국가통계국의 6월 공식 제조업 PMI는 49로 석 달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발표된 차이신 민간 제조업 PMI는 50.5로 기준선을 넘긴 했지만 5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공식과 민간 PMI의 차이는 공식은 대형 국유기업 중심이고요. 민간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포괄한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업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공식 비제조업 PMI는 53.2였고요. 민간 서비스업 PMI는 53.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지표 모두 5월보다 내려갔습니다. 중국 GDP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6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5,267억 위안, 약 95조 2,700억 위안으로 작년 6월에 비해 28%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월간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에 걸쳐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장기 침체를 겪은 거고요. 작년 말 위드 코로나 전환과 중국 당국의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2월부터 5월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짝했던 부동산 시장 활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방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사고 그 땅에 새 아파트를 지어 판매하는 게 전형적인 업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지방정부 재정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6월은 전통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성수기입니다. 8월 말 신학년을 앞두고 새집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 6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줄어든 것은 중국 부동산 업체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연도별 6월 판매량을 보면 2021년에는 1조 2,800억 위안에 달했다가 2022년에는 7,200억 위안, 올해 5,200억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봉쇄가 전국에서 이어지던 작년 6월보다 올해 더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프라 투자나 대규모 국채,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힘이 빠지면 믿을 건 수출밖에 남지 않는데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6월 수출 증가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